의사가 환자를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의사수 부족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고 경실련이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지도 최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사분들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정부는 어떠한 타협과 협상도 없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하길 촉구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일단 본격적 행사에 앞서 저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는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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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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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후퇴 없이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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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한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공의들이 1만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환자 곁에 떠난 지 15일째라고 합니다.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지금의 이 위기가 의료 대란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민들 불안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을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물론 일부 의료계 분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본분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헌신만으로 이 위기를 있다 하더라도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의료 대란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국민들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 직시하고 차질 없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계도 더 이상 기득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까?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만 해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타협과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의료계 달래기용 특혜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국민들 지금 지켜져야 할 원칙을 내팽겨치고 타협하려는 거 아니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절대 후퇴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고 조치하고 정부 정책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달래기용으로 또 하나의 특혜 법안을 만지는 순간 의료계는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공개적으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현실이 또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 의료정책, 의대 정원 확대, 거기서 더 나아 공공의대 확대, 신설은 절대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 소멸, 고령화, 저출생 이러한 시대에 국민들은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도 접해본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정부의 의료 기득권을 달래기용 특혜 법안으로 후퇴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법과 원칙에 맞게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의료계도 더 이상 국민들의 힘으로 겁박하실 것이 아니라 환자 곁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은 환자들이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의사들도 제자리로 돌아가셔서 본분을 다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수 부족으로 의료 위기가 심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국민의 요구라는 점 후퇴 없이 꼭 진행돼야 하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규탄 및 요구 발언인데요. 처음으로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신 한양대 송기민 교수님 발언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송기민입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고 병원을 떠나서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환자를 떠난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집단 행동과 의료 기득권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은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의사 면허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 독점권을 허용해 주면서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도 같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제 의사 면허의 독점권을 다시 정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수십 년 전부터 직역 이기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모두 악으로 규정하고 저지해 왔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때, 2014년 원격 의료 때, 2020년 문재인 정부 의료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집단 저지하여 모두 승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정책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떠나는 것은 의사라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범인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판사가 돈을 먹고 왜곡된 판결을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찰이나 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환자를 떠나는 의사는 의사라 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 곁에 있는 사람만이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의 불법 행동에 굴복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 행동에 선처 없이 법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해야 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확대,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부는 의료 달래기 끝판왕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료계에 특혜를 주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야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철회를 당장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성환 사무처장님께서 다음 발언 이어나 주겠습니다. 예, 인천경실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인천이 수도권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인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인 인천이 어떻게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선정이 됐는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치료가 가능한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사망한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의사 수도 부족하고 공공 병원 등 의료시설도 취약하기 때문에 경북 그리고 전남과 함께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 대란이 나면서 언론의 인터뷰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사협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천이 의료 취약지인 이유가 무엇이냐? 인천은 바다가 있습니다. 도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서 때문에 취약지로 선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가 다시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의협 관계자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도서에 사는 분들은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례에서 지금 의협에 그리고 의사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은 서해 교전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한 북한하고 북방 한계선 접경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인천뿐이겠습니까? 동해에도 있고 남해에도 이러한 취약지 그리고 산악이 있는 지역도 의료 취약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수익만 따라서 이러한 필수 진료와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사 수를 늘려서 이러한 필수 진료와 그리고 취약한 지역에 가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적 반발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필수 진료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사들이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공공의사들을 양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공공의대를 사립의대에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신설을 해서 이러한 지역 간 의료 격차 그리고 필수 진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더 이상 물러선 없이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의사들의 반발이 도를 지나치고 국민의 생명권을 흔든다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사 여러분들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위기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인데요. 지금 그 중앙과 수도권 비롯한 여러 지역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 이에 따라 정부가 결단코 이번에 의사수 부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양 의료 이슈된 동향과 앞으로 이제 경실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이신 남경 국장님께서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지금 보름 15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 그리고 의료진들이 걱정과 또 피곤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려하고 있는 불상사, 최악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늘 뉴스를 지켜보게 됩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대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더 참아내야 될지 아니면 버텨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매우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제발 뉴스에서 우리가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접하지 않고 이런 비상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불법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경우는 이것을 파업이라고 해서 법에서 합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행위로. 의료 병원의 노동자들도 최소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파업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직접 책임져야 되는 의사에게는 파업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 거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부가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면허 정지나 행정처분이나 고발, 법적 조치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벽에 명확하게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의료 윤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윤리, 법 모두에서 의사에게는 환자들을 떠나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돌아오라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합리적인 논의를 하자는 주장들, 요구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모두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정책을 의사와 합의하라, 이거는 지나친 얼건 아닙니까? 의사들은 의료 전문가이지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책은 정부 그리고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 물론 의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사와
의사와만 논의해야 되고 의사가 합의해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오만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주장하면서 지금 불법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불법 행위인지 잘 몰랐습니다. 의사들도 할 수 있는 행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나가고 특히나 집단으로 이탈하면서 벌이는 이런 상황들은 명백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정부의 최근 여러 가지 원칙과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지와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계의 이런 집단행동,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라면 이런 의료 독점권을 계속 의료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료인 외에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 위반이고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소수 의료인, 소수 의사가 이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면서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 공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환자들이 위험에 빠뜨리고 직역 간 이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확대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개선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의료 정책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관철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의사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고 그렇게 행동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방치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방관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 나오면 물러섰습니다. 타협하고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책은 국민보다는 이런 의료 기득권을 중심에 둔 정책을 해왔습니다. 절차에서 국민들은 배제됐고 의사들만 이런 관행들, 악습들이 20년 동안 쌓였고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상황을 야기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반드시 정책을 국민들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는 이런 불법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어제부터 업무 개시 명령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 파악하고 있고 이제 곧 행정명령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면허정지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도 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은 이런 행정력이 반드시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대화와 타협을 하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된다라는 것 저는 아직은 저희가 이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겼으면 의사라도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경실련은 최근에 의사들의 이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의료인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합니다.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그리고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에 처하고 여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처벌된 물론 매우 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도 경실련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의협과 달리 사업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법에 따라서 전공의들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협이 만약에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의협이
진료 거부를 결의하거나 물론 이제 뭐 위협은 하고 있지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일정과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경실련은 즉각 정부와는 또 별도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바라고 지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이번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전달하는 그런 창구가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가 단호히 움직이길 촉구하셨고요. 저희 경실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강경한 대응 취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론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대별로 한 분씩 나와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 있겠습니다. 의료계는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대들의 외친 엄중한 선서를 잊은 것인가. 목숨을 담보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의료계의 행태를 보며 국민 모두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야 비로소 의사라 칭할 수 있다. 본분을 잊은 의료계는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의사가 없이 억울하게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유령 간호사의 불법 의료 중 의료 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사고의 근저에는 지독한 의사수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꼴찌 그나마 있는 인력도 인기학과 일부 대도시에 물려 있어 지역의 필수 의료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 있다. 27년째 의사들의 반발로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의 왜곡된 의료 정책 칼날이 국민의 숨통을 더 조이기 전에 의사 부역 즉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불법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수십 년 전부터 의사 인식 속에는 승리 공식이 각인되어 있다. 이익에 반하는 국가 정책이 있을 때마다 불법 행동에 나서 구전구승이라는 달콤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소수의 의사가 국가가 부여한 의료 독점권을 남용하여 정책을 주무르고 국민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의료계 달래기용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도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후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본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료계는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하나, 정부는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후퇴 없이 완수하라. 2024년 3월 5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네, 감사합니다. 요새 참 의료 정책, 의료 위기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숫자 노름으로 지금 또 귀결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중요한 건 환자들은 의사 옆에 있어야 의사입니다. 즉시 지금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가 환자 옆으로 복귀하길 촉구하고요.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 추진 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오늘 질의할 게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기자 이영민입니다. 앞서 저 송기민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의사 단체 달래기 용어로 제시해선 안 되고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사실 이 법 같은 경우는 환자들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되고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의사들이 주장은 필수 의료를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를 더 기하게 돼서 공백이 발생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가장 존중되어야 됩니다. 의사라고 해서 의사의 치료 목적으로 하다가 사망이 났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해준다면 우리는 마취가 돼서 수술대에 오를 때 내 생명을 어떻게 의사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의사도 일정 부분 부담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노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면해주게 되면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사처벌은 정의를 위한 목적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의사가 치료하다고 해서 현재 무조건 다 처벌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1%도 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료소송에서 이기거나 의료 피해 과실을 입증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건데 이걸 아예 없애서 마음의 부담감까지 없애준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입법례는 없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환자의 생명을 뺏었을 때 거기에 책임을 면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처벌은 환자로서는 주장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아예 뺏어버리겠다는, 그래서 너무나 위협적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입증 책임 전환이 같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다면 입증 책임 전환을 같이 주장했어야 되는데 입증 책임 전환을 뺐고요.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2009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법, 또 위헌이 된 법, 또 국민도 원하지 않는 법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들 달래기용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남경 부장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고발 계획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아직 지켜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고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전공의들은 어쨌든 진료 거부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진료 거부가 담합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살펴봤는데 위법 행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단체는 사업자 지위를 갖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 적격에서 각하될 수밖에 없어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 다만 의사협회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의협이 집단 진료 거부를 합의하고 결의해서 결의만 하는 행동만으로도 저희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의협이 하겠다는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다는 뭐 이런 식의 워딩으로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정해진다면 저희가 바로 즉시 고발이 가능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문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봤고요. 좀 잠깐 마무리하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특례법이 왜 달래기용 그 정책이냐? 그 최근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취지가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인력을 유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 법의 실상이 미용 성형까지 적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거나 정부의 의도가 뚜렷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한 이유가 그렇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고발 조치도 저희가 요건에 따라서 강경 대응할 수 있음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